89쪽. 저 뒤쪽에 39쪽. 저 뒤쪽으로 갑시다. 자, 저 뒤쪽에 39쪽. 선생님 다 불러줄 테니까 채점 이쁘게 해라. 알겠지? 자, 1번 반사, 2번 같다, 3번 상, 4번 같다, 5번 같다, 6번 작고, 7번 크고, 8번 속력, 9번 볼록, 10번 크고, 11번 오목, 12번 작고. 자, 1번에 반사, 2번에 1번 C, 2번에 40, 3번에 상, 4번에 6. 그걸 갖다가 평면 거울이니까 어떻게 쓴대노? 좌우반대 하면 된다. 좌우반대. 그 다음에 5번에 1번 같고 2번 같다. 6번에 1번 니은으로 가서 2번. 2번은 기역으로 가서 1번. 7번에 굴절. 8번에 가 오목렌즈 나 볼록렌즈. 9번에 1번 오목 2번에 볼록. 10번에 1번 기역으로 가서 2번. 2번은 니은으로 가서 1번. 자, 오른쪽에 1번에 3, 2번에 4, 6, 3번에 5, 4번에 2, 5번에 5, 6번에 4, 6, 7번에 5, 8번에 4, 9번에 티귿 미음, 10번에 1, 11번 4, 12번 2, 13번 5, 14번 3, 15번 3, 16번 5, 17번 3, 18번 근시 오목 렌즈, 원시 볼록 렌즈. 다음 1단계 1번에 40도, 2번에 상, 3번에 20cm, 4번에 초점, 5번에 볼록 거울, 6번에 오목 렌즈. 틀렸는 거 확인합니다. 이번에 4, 6, 오케이. 13번에 5번. 음. 8번에 4번. 8번에 4번. 6번에 4번, 6번. 14번에 3번. 3번. 몇 번? 15번에 4번. 틀렸어. 한 번만 더 보내. 한 번만 더. 15번에 2번? 이거 무슨 렌즈야? 블록 렌즈. 볼록 렌즈 외워야지. 볼록 렌즈 어떻게 보인다는 걸 외워야지. 앞에 찾아봐. 가까워지면 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 문제 못 푼다, 이거. 쌤도 안 외우면 지금 이 파트는 못 푸는데. 이 파트는 암기하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런 파트야. 계산 파트가 아니라. 한 번이지.
번? 7번에 3번? 3번. 끝.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넘어갑시다. 진도 나갈 차례. 진도 나갈 차례 쪽수가 90도예요. 90쪽. 거의 다 배웠습니다. 이제 90쪽. 필기할 것도 없어요, 거의. 자, 우리 번호를 몇 번 하면 되는지 좀 봐줄래? 4번 하면 됩니다. 4번. 4번. 자, 4번 해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소리 할 겁니다. 소리. 그래서 소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소리는 음파입니다. 그럼 음파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소리는 횡파야 종파야? 그러니까 종파. 좀 중요하다 그랬지 맞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종파. 그래서 내가 과학 공부를 좀 더 잘한다 그러면 종파의 정의도 좀 기억하세요. 종파의 정의는 내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걸 갖다 종파라고. 그러면 종류는 뭐가 있었지? 너희들 1학년 종류를 외워야 된다 그랬지 맞지? 대표적으로 음파 또 초음파 또 피파. 피파 그런 것도 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 같은 경우는요 고체에서 전달되나 안 되나? 액체에서 전달되나 안 되나? 기체에서 전달되나 안 되나? 돼요. 되지 맞지? 고체, 액체, 기체 다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전달이 안 되냐면 진공에서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진공에서는 전달이 안 된다. 근데 선생님 수업할 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제일 빠른 데가 어디라 그랬지? 진공. 기치. 소리잖아, 소리. 너희들 소리하고 빛하고는 틀리다. 너희들 선생님 목소리하고 햇빛하고 똑같나? 다르지? 맞지? 그럼 봐라. 햇빛은 공기에서 빠르나 물에서 빠르나? 공기에서 빠르지. 목소리는 음파잖아. 공기에서 빠르나 물에서 빠르나? 물에서 빠르다. 책 다시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속력이 얼마라고 대충 얘기를 했냐면 기체에서는 1초에 340m 간다고 했고 액체에서는 1500m 간다고 했다. 소리가. 고체에서는 5000m 간다.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 빛하고 소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따로 외워야 됩니다. 따로 무조건. 알았지? 그래서 소리는 고체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암기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소리의 3요소가 뭐야? 그러면 첫 번째로 소리의 세기예요. 세기. 그래서 세기라는 게 어떤 걸 세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나는 걸 세기라고 해요. 그래서 세기 영향을 주는 게 누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외워야 된다. 진폭이 영향을 줍니다. 진폭이. 진폭이 영향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봐봐. 파동이 이렇게 생긴 파동이죠. 근데 또 파동이 이렇게 생긴 파동. 둘 중에서 누가 진폭이 크지? 맞지? 우리가 이게 지금 진폭이잖아. 이게. 얘는 얘가 진폭이구만. 그래서 얘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얘가 작은 걸 갖다 우리는 작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소리. 그 다음 진폭이 이렇게 크면 이게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알아두세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높낮이에요. 높낮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에도 보면 낮은 도가 있고 높은 도가 있습니다. 낮은 도가 있고 높은 도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니? 그러면 진동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가 뭐야? 그러면 자, 이것도 그림을 보면 요런 놈이 있어. 요런 놈. 그 다음에 또 이거 높이는 같아야 된다. 요런 놈. 그럼 이 둘 중에서 진동수가 누가 크지? 오른쪽이 크다, 맞지? 그래서 자, 얘가 낮은 소리다. 그 다음 얘가 높은 소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음색입니다. 음색. 그럼 음색에 영향을 주는 게 뭐야? 그러면 파형이에요. 파형. 파형은 말 그대로 파의 형태야. 파의 형태. 너희들 소리의 3요소가 뭐야?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니? 그치. 까만색으로 적은 거. 저거 써야 된다. 여기 소리의 3요소예요. 근데 세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건 진동수고요. 그 다음에 음색에 영향을 주는 건 파형이야. 마지막 저 파형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 바이올린으로 소리를 낼 수 있지. 피아노로도 소리를 낼 수 있지. 근데 그걸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아 이거는 바이올린 소리다, 이건 피아노 소리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지. 그 이유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가 파형이 틀립니다. 파의 형태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소리를 쳤는데 아 이거는 바이올린의 소리다, 이거는 피아노의 소리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B 이래가지고 자 1번에 소리, 음파, 고가의 줄처럼 소리를 음파랍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가 진동하여 발생하고 주로 공기를 매질로 전달하는 파동이다. 지금 선생님 목소리도 공기가 선생님 목소리를 너희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 1번을 보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나란한 종파이다. 줄치세요. 종파이다. 외워서. 그 다음에 2번 매질이 출처라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전달된다. 줄치세요. 고체도 전달되고 액체, 기체 다 전달됩니다. 화살표 뒤에는 그냥 눈으로 읽어보자. 진공 상태에서는 매질이 없어서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소리의 전달 과정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읽으면 됩니다. 일단 물체가 진동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게 되면 칠판이 진동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럼 칠판이 진동을 하면 칠판 앞에 있는 공기 있지? 걔네들도 뭐 하겠니? 진동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주변의 공기들이 진동한다. 그 공기들이 진동해서 너희들 고막을 진동시켜요. 고막을 진동하게 되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 밑에 3번 소리의 3요소 줄치세요. 소리의 3요소 줄쳤으면 앞에 별표 3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소리의 3요소 3개가 뭐냐면 먼저 줄부터 치자. 1번에 세기 줄치고, 그 밑에 2번에 높낮이 줄치고, 3번에 음색 줄치세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소리의 세기는 누가 영향을 준다 그랬지? 진폭 줄치세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봐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진폭이 크다, 맞지? 진폭이 큰 게 큰 소리입니다. 알았지? 얘는 선생님 그때가 한번 읽어볼게. 악기를 세게 두드리면 진폭이 커서 큰 소리가 나고 약하게 두드리면 진폭이 작아서 작은 소리가 난다. 그 밑에 오디오의 볼륨을 줄이면 진폭이 작아서 소리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밑에 2번 높낮이. 우리 높낮이는 누가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렇지. 뒤에 줄쳐라. 진동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누가 진동수가 크지요? 왼쪽에 있는 게 높은 소리다. 알겠지?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얘 현악기 줄의 굵기나 길이가 달라지면 진동수가 달라져서 다른 높낮이 소리가 나고, 리코더와 같은 관악기는 관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만든다. 세 번째, 음색이 있습니다. 자, 음색에 영향을 주는 건 뒤에 파형 줄쳐라. 파형. 자, 그 밑에 있는 거 봐라. 피아노 소리하고 바이올린 소리는 파의 형태가 틀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얘 같은 높이의 음이라도 악기마다 소리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납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까닭은 음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3번
별표 3개. 그 밑에 4번 별표 3개. 자, 플러스 강의 3번부터 먼저 볼게. 3번이 지금 형태가 무슨 형태냐면 병에다가 물을 채워요. 그럼 봐. 이렇게 투명한 병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조금만 하고 어떤 거 가지고 여기를 때렸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많이 채우고 그리고 병을 때렸어. 누가 높은 소리가 나겠니? 왼쪽. 물의 양이 짱. 작은 게.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쌤, 그 밑에 읽어볼게. 유리병에 물의 양을 다르게 넣으면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 자, 물의 양 줄치고 그 밑에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 줄치세요. 물의 양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데 그 밑으로 계속 읽어볼게. 물이 든 유리병을 두드렸을 때 그 뒤로 줄쳐라. 물의 양이 많으면 낮은 소리, 물의 양이 적으면 높은 소리.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자를 튕겨서 소리 내기 줄쳐라.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자, 봐. 책상 끝에 30cm 자를 갖다 이렇게 두고 자를 조금만 이렇게 냈어. 그 상태에서 자를 튕깁니다. 그럼 얘가 진동을 하겠지, 맞지? 그럼 소리가 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많이 내놓고 이렇게 튕깁니다. 그럼 얘가 또 진동을 하겠지, 맞지? 그럼 소리가 납니다.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작게 냈을 때가 왔다 갔다 빨리 하겠니? 많이 냈을 때가 왔다 갔다 빨리 하겠니? 작게 냈을 때가 왔다 갔다 빨리 하지? 왔다 갔다 빨리 한다는 소리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소리야? 많다. 크다는 소리지. 진동수가 크다는 소리는 높은 소리. 됐습니까? 자, 그럼 책 한번 읽어볼게. 책상 끝에 자를 걸쳐놓고 튕기면 자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때 책상 밖으로 나온 자, 줄쳐라. 자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서 높은 소리. 뒤로 계속 줄쳐. 자의 길이가 길수록 진동수가 작아져 낮은 소리.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네모넣기 하고 7번부터 11번까지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뭐해?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뭐 문제 풀었어? 빨리 푸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내일 많이 춥다더라. 내일 많이 춥고 다음 주 되면 좀 따뜻해지고. 다 있어. 다 불러도 되나? 네. 자, 쌤 다 불러줄게. 채점은. 자, 네모느기부터 갈게요. 공기, 고체, 액체, 기체, 그 밑에 진폭, 그 밑에 진동수, 그 밑에 타양. 7번에 X, X, OX. 8번에 진동. 9번에 1번 디귿, 2번에 기역, 3번에 니은. 10번에 1번 기역, 디귿, 비역. 2번에 니은, 리을, 미음. 11번에 1번 다, 2번에 라, 3번에 나, 4번에 가. 틀리는 거 있나요? 바로 옆에 다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재현아 빨리 고쳐라. 니 빼고 틀린 애가 없다고. 칠번에 4번에 X, 응? 그다음에 10번에 1번에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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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2번에 리을, 리을, 응? 11번에 1번은 다, 어. 11번에 3번은 나. 됐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90 있죠? 안 풀렸지? 네. 숙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에? 숙제가 많아지네. 99쪽까지 숙제.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는데 선생님 오늘 진도 더 이상 안 나갈게. 15분 동안 숙제 좀 해라. 저 뒤로 가서 페이지수 46쪽. 자, 46쪽 셈하고 잠깐만 보자. 저 뒤에 우리 9초까지요? 99쪽. 100쪽. 100쪽은 안 해야 돼. 46쪽 펴봐. 저 뒤에 46쪽. 거기 네모넣기 돼 있나? 아니요. 안 돼 있지. 셈하고 같이 가자. 자, 네모넣기만 볼게. 자, 2번에 보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 그래? 네. 매질. 밑에 3번. 파동이 전달될 때 뭐는 이동하지 않고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뭐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전달되지? 그렇지. 에너지지. 에너지.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은 뭐라 할까? 마루. 5번 뭐라 할까? 응?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뭐라 그래요? 하장. 6번 뭐라 할까? 돌. 진포. 7번 뭐라 할까? 올. 고리지 맞대. 8번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래요. 뭐지? 아. 횡파. 9번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대요. 동파. 자, 그 다음에 매질, 음파, 소리다.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하는데 어디에서는 전달되지 않지? 인공 상태. 진공. 11번 진폭이 클수록 어떤 소리? 높은 소리. 에? 큰 소리 아니야. 니 큰 소리하고 높은 소리가 다른 거다. 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다. 그 밑에 가자.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높은 소리. 오른쪽에 잠깐 테스트. 자, 1번. 파동이란 한 곳에서 생긴 뭐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지? 진동이다, 진동.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 매질. 2번, 3번 했지. 네. 4번 갑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의 수직인 파동을 수직이면 횡파다.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동파. 5번 밑에 보기 중에서 횡파를 고르시오. 누구? 쏘리. 횡파를 고르시오. 전파. 빛. 에스파 미역. 6번. 자, 소리의 거시기를 소리의 3요소로 하는데 소리의 뭐? 세기. 소리의 높낮이. 또 음색. 그 밑에 OX. 자, 1번 소리는 진공에서도 전파된다. X. 그 밑에 소리는 매질이 고체 상태일 때도 전파된다. O. 그 밑에 소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의 수직이는 횡파다. X지. 자, 그림 기억 니은 틱을 리을 퍼뜩 쳐다보고 8번 가장 높은 소리는 높은 소리 그랬으니까 우리 뭐 봐야 되나? 진동수. 진동수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기억. 그 다음에 9번 가장 큰 소리 리을. 큰 소리는 진폭 봐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미음이라도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은 소리의 뭐 때문? 소리의 소리의 음색. 맞지?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를 써야지. 됐어요?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48쪽 풀었나? 네. 전부 다 풀었어요? 49쪽 어떻게 됐어요? 안 풀었으면 49쪽 셈하고 갑니다. 자, 1번 그림은 어떤 파동이 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장과 진폭을 써라. 바로 1번 제일 먼저 X축의 거리 동그라미처럼 X축의 거리. 지금 이거 위치 거리 그래프다.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파장 얼마? 4cm. 진폭 얼마? 2cm. 볼 줄 알겠니? 네. 그 밑에 2번 갑시다. 파장 얼마? 3cm. 양놈의 자식아. 2cm. 2cm. 진폭 얼마? 1cm. 1cm. 그 밑에 갑니다. 그래프가 보니까 가로축에 뭐라고 돼 있노? 시간 돼 있지 맞지? 그럼 이거는 주기를 알 수 있는 거다. 알겠지? 네. 1번 갑니다. 주기 얼마? 2cm. 주기가 센치가 이놈의 자식아. 2초. 진동수는 얼마? 2cm. 그래 2분의 1 0.5Hz. 단위도 쓰라 헤르츠. 그 밑에 2번 주기 얼마? 4초. 4초. 진동수 얼마? 0.25Hz. 3번 가자. 3번 이 문제 우리 잘 풀어야 되는데 잘 봐봐. 그때 선생님이 필기할 때 혹시 이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 밖을 크기하고 요 밖을 크기 똑같아 그랬지. 네. 그럼 여기서 한 번이면 여기까지가 한 번이다 맞지? 여기까지가 한 번인데 그럼 요 밖으로 크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2분의 1이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절반하면 요거 4분의 1 요거 4분의 2 그 다음 여기 절반하면 요거 4분의 3 요거 4분의 4기 때문에 1 이렇게 갔잖아 맞지? 근데 지금 처음에 우리 3번 그림을 보면 실선 그림이 요 그림이면 점선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점선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어. 요런 식으로. 맞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지나는 파동이 0.5초 후에 점선이 되었대. 그럼 말이 처음 시작하는 지점만 보면 됩니다. 요 처음 시작 지점이 실선은 여기잖아. 점선의 처음 시작 지점은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작했잖아. 맞지? 그럼 여기까지 시작했을 때 움직인 게 4분의 1이지 맞지? 맞나? 그러면 거기다가 문제에다 이게 바로 써요. 4분의 1t 지난 시간이 문제에서 알려준 0.5초예요. 이걸 본인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림 딱 보고. 알았지? 시작 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간 거다. 알겠니? 그래서 4분의 1t가 0.5초.
그럼 t는 얼마니? 2초. 이렇게 해서 주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기는 2초입니다. 파장은 얼마고? 10 파장. 센티미터. 파장은 한 번, 무조건 한 번. 20 센티미터. 20cm다. 파장 20cm. 주기는 아까 몇 초? 2초. 2초. 진동수 얼마? 0.5 0.5Hz. 4번 풀리는 거 풀어보자. 번 풀렸나? 4번의 파장 얼마? 0.4m. 0.4m. 주기 얼마? 0.4초. 그래. 이 똑같이 가르쳤는데 되는 놈이고 안 되는 놈이노. 야, 거기 시작하는 지점이 얼마나 움직인 거야? 시작한 게 얼마 움직였지? 시작한 게 얼마 움직였어? 0.2. 에이, 쌤이 시작한 거는 이 얘기잖아. 처음에 파동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리고 점선 시작이 어디야? 여기 아이가? 네. 여기. 그럼 시작이 얼마 움직였어, 이거? 4분의 1 움직였잖아.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t 움직이는 동안에 몇 초 걸렸다는 거지? 1초 걸렸다는 거잖아.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네. 그럼 t가 얼마니? 초지.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라. 이거 나중에 시험, 다음 주 시험 치면 또 나온다. 중요한 거지. 그럼 주기가 4초니까 진동수는 얼마? 주기가 4면 진동수는 4분의 1이잖아요. 0.25Hz. 0.25Hz. 공부 좀 해라. 여기는 계산 문제 파트대. 앞에 너희들 거울과 렌즈는 암기 파트고 여기는 계산 파트야. 계산 파트는 공부해야 됩니다. 쌤 봐요. 만약에 어떤 파동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파동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졌다. 근데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2초 걸렸다. 그럼 주기 얼마입니까? 아까 했던 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 아니다 이거. 검정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2초 걸렸다. 주기는 8. 자, 봐. 검은색 시작 지점은 여기 맞나? 맞지? 네. 파란색 시작 지점은 여기 아이가 여기. 똑같은 형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맞나? 그럼 요 자리면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럼 2분의 1t가 2초. 2초. t는 4. 4초.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알겠니? 네. 시작 지점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숙제가 뒤에 50쪽부터 52쪽에 1단계 6번 있지? 1단계 6번 거기까지 숙제를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하고 저기 48쪽, 49쪽 쌤하고 일단 다 풀었거든요. 근데 48쪽, 49쪽을 너희들이 집에 가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